Nice Game TV. 자, 키링 캠프 이승환 해설편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거 질문 쭉 한번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불카님이 이제 LOL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을 거예요. 네. 현재 LOL 해설하는 해설진들 그리고 전 선수 꼬마 네. 현직 프로게이머들의 해설 평가를 네. 부탁을 하네요. 곰TV에서 클템, 라일락, 막눈 해설 IPL 혹시 보셨나요? 예, 봤어요. 예. 뭐 잘하던데요, 뭐. 워낙 이제 이 클라우드 템플러 네. 이 친구는 말재주가 있는 친구라서 말재주도 있는 데다가 아는 것도 많아서 네. 되게 좀 듣기 편하게 해설하더라고요. 막눈 잘하던가요? 막눈 그 친구는 게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네. 이러면서 제가 이게 막눈 해설이 딱 등장하면서 네. 커뮤니티에 이런 글 했어요. 최고의 중계진 조합이 탄생했다. 홀스캐스터, 막눈 해설. 옆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차마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아주 재경이 형님. 그래 해설을 가운데서 하고 그러면서 최고의 중계진 조합이 탄생했다고. 홀스 가운데 홀스, 재경이 형님 막눈. 가운데 이렇게 해설 오른쪽 트롤 왼쪽이 스토리. 모든 선수가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야. 그걸 보면서 이제 나는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나. 나에 대한 평가는 이제 어디까지 가는가. 그리고 질문을 좀 바꿔서 사실은 특히나 현업이신 분이 많은 상황에서 다른 해설을 평가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그렇죠. 질문이잖아요. 이건 사실 질문 부담스러워. 자체가 대답이 안 나오는. 그래서 좀 다른 어떤 현직 해설자든 캐스터 중에 와 이 사람의 이 색깔은 진짜 괜찮은 것 같다, 매력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장점들 뭐 각 뭐 각이라기보다 그냥 저는 딱 하나를 꼽자면 어떤 게 있나. 동수의 사람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안 봤어요. 제가 주로 보는 거는 이제 저희 방송국에서 하는 그 온게임넷에서 하는 그걸 많이 보기 때문에 IPL 같은 경우도 사실 옛날 아니 옛날이 아니라 그 뭐지 누구 같이 했었던 그분이 유대현. 네. 예, 맞아요. 네. 그 친구가 가서 한 첫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보려고 하다가 이제 어. 클라우드 템플러 그 친구가 해설을 참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해설이 해설로서의 평가가 아니라 저는 LOL 해설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듣는 입장에서 이 친구가 참 말을 잘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뿐이고요. 온게임넷에서는 일하는 친구가 이제 뭐 김동준 해설이라든가 동준이라든가 민이라든가 다들 잘 하죠. 개성 있고. 네. 뭐 둘이 잘 하고 있어서 뭐 딱히 뭐 약점을 잡을 만한 게 없는데요. 그 친구들한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수는 예전에 하이라이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동수 해설하는 게 아닌데 뉴메타 연구소 둘이 했었던 거. 판테온 가지고 멘붕하는 거. 네. 그거 보고 봤었어요. 동수가 옆에서 얘는 컨셉을 이렇게 잡았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성향에 되게 잘 맞는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점점 말수 적어지고 막. 그 질문이 좀 저희 네. 했던 내용이 중복되는 게 칼 한 시간하고 안 친합니다. 안 친하고 네. 프로리그 해설할 때 동준이가 너무 준비한 티를 과하게 낸다고 하셨는데 그 진위는 뭐냐? 그냥 놀리려고 한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 누구나 다 준비해온 대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친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예, 그냥 그렇게 이제 농담을 했었던 거라서. 뭐 저는 근데 준비를 많이 하면 또 티가 나지 않아요. 날 수밖에 없지. 그렇죠. 네. 예. 죽었다고 진짜 해설자들이 준비도 안 할 수 없고. 그럼요. 예.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곰TV에서 제의는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곰TV는 뭐 기존에 있는 중계진들이 워낙 잘을 하고 있고 그쪽에 있는 스타크래프트 2 해설하는 친구들 다들 잘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브루드워를 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한테 제의가 올 리가 없죠. 예. 다음 질문을 제가 좀 요약해서 여쭤보면은 시대를 앞서가는 해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일 이상적인 해설이라고 생각되는 게 리그랑 선수 수준을 끌어올리는 해설이 저는 최고 해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발 앞서서. 근데 그거를 이제 이승원 해설이 절정기 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음 리그의 어떤 흐름이나 트렌드를 그전 리그 때 해설에서 이미 깔아두는 그런 어떤 뭐 비결이나 뭐 이런 게 있냐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많이 얘기를 해봐서 그럴 거예요. 아마 선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요즘 이런 식의 빌드가 유행을 하고 또 어떤 종족이 좋아질 것 같다고 하는 거는 선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잡혀요. 흐름이 선수들이 항상 앞서가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다음 리그의 추세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대충 감이 오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 뭐 그러네요. 그리고 밸런스 관련된 얘기가 아 밸런스. 네. 대중에게 맞춰줘야 될까요? 최상위층에게 맞춰야 돼.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스타2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뭐 대중과 이런 그 선수와 선수들을 모조리 이렇게 수렴하는 밸런스를 계속 찾고 있는 중이라서 스타2는 어느 쪽에 맞춰야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답을 내기는 좀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은 어때요 밸런스가? 지금 밸런스는 계속 이제 좀 흐름은 계속 바뀌어요. 예. 저그는 여전히 계속 힘들죠. 아니요, 저그는 이제 굴락 넘어가면 저그가 진짜 세죠. 예. 저그가 세고 테란이 계속 어렵고. 아 테란이 어려워요. 네, 테란이 계속 어렵고 뭐 프로토스가 중간에 있고 그다음에 저그가 이제 감염충이 많이 이제 감염충을 활용하는 능력치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선수들 개인이 감염충을 많이 활용하는 이런 빌드라든가 운영들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감염충 가지고 이제 가장 위험한 시기를 넘기고 그다음에 굴락으로 넘어가서 이제 무리군주 감염충 타락귀 무감타라고 하는 그거를 잘 띄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그들이 좀 힘을 많이 썼었고 그거를 이제 보다가 블리자드에서 패치를 해버렸어요. 얼마 전에 감염충의 사거리가 1 너프가 되고 헐. 감염충이 던지는 감염된 테란의 체력이 줄어버렸어요. 헐. 그래서 감염된 테란이 바깥쪽에 나올 때 R 형태로 나오잖아요. 네. 그 R 형태가 사이닉스톰 한 방에 그냥 없어지도록. 와. 그래서 감염충이 약간 너프가 됐기 때문에 이젠 또 흐름이 약간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그가 그 감염충이랑 네. 이런 것들이 좀 손이 좀 많이 가. 아주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일반 유저들한테는 사실 저그가 세다는 거를 라이트 유저들한테는 사실 체감하기가 스타2 같은 경우 체감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들은 이제 뭐 컨트롤이 이제 극한으로 이제 다 스타2가 이제 다 올라간 상황에서는 그렇게 컨트롤 싸움으로 붙어볼 만한데 뭐 장판도 계속 깔아야 되고 퀸이 해서 그것도 계속 해야 되고 넓혀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거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일반 유저들한테 밸런스를 맞추면 저그는 너프를 시키기에는 너무 좀 가혹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저거가 다 좀 되게 어렵죠. 손도 많이 가고. 네. 그러니까 일꾼을 뽑는 개념 자체가 좀 다른 종족들하고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프로토스나 테란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일꾼을 눌러서 그 어느 일정 수량을 채우는데 저그는 유닛을 뽑아서 이제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상대방의 공격을 올 것 같다 안 올 것 같다 하는 눈치를 진짜 잘 채야 돼요. 그래야 저그를 잘하거든요. 일꾼을 만약에 뽑을 거냐 병력을 뽑을 거냐. 라바라는 체제에서 모든 공격 유닛과 공격 유닛과 그다음에 이제 자원 채취 유닛이 다 나오는데 얘가 공격 나올 준비가 됐는데 내가 갑자기 그 라바를 일벌레가 난다. 애벌레를 네. 애벌레를 전부 다 일꾼으로 바꿔버리면 공격 유닛이 안 나와서 한 방에 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개념 자체가 좀 다른 종족과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테란 프로토스 하듯이 저그를 하면은 100% 망해요. 그런 개념이 약간 좀 어려워서 저그가 일반인들한테 좀 많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종족 특성에 맞게 아마 저그를 잘하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종족 특성에 맞게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좀 어려워하는 개념을 가진 종족이라고 해서 그 저그에게 또 너무 많은 힘을 실어주다 보면은 온통 저그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약간 그러니까 지금 저그 어려운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그를 조금 버프를 주면 저그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밸런스가 진짜 어려운 부분이죠. 네. 어려운 거지 약한 게 아니다. 네. 네. 어스리언이 그 비싼 정도- 것 같아요. 사실 스타크래프트 어스리언 원은 어떤 분? 언데드. 언데드는 사실 약해요. 그렇진 않지. 언데드 좀 더 많이 줘도 되고. 근데 그런 거 이제 뭐 브루도에서 테란이 강하지만 어려웠잖아요.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정말 세지만 약했던 종족을 임요한 선수가 이제 등장하면서 그걸 컨트롤로 다 보여주면서 뭐 고스트도 쓰고 뭐 다 쓰면서 마린 컨트롤로 러커를 피하는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하면서
테란이 정말 사기 종족이 됐었던 것처럼 저그도 그거를 다 소화할 수만 있으면 저가 사기 종족이 될 수도 있다. 지금도 이제 그렇죠. 굴락까지만 안전하게 넘어가면은 되게 제일 센 종족이죠. 후반부에 가서는 그게 이제 저그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일반 유저들이 잡기에는 일단은 퀸이 계속해서 그거 라바 충원시켜주는 것도 계속 눌러줘야 찍어줘야 되고 멀티드마다 그렇죠. 그거 다 해줘야 되고 꼼꼼한 사람이 손이 너무 많이 가니까 네. 많이 다루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 못하겠더라고. 꼼꼼해야죠. 저 같은 경우는 바퀴 인구수 1일 때 저거 하다가 2 되면서 포기했거든요. 안 되더라고. 그때는 온통 바퀴만 나왔었죠. R만 누르면 이기던. 처음부터 끝까지 바퀴. SR. 꿀을 좀 빨았었던데. 아머가 막 그 바퀴 기본 아머가 2고 막 이래가지고 네. 거기다 버로우로 이렇게 뺄 수 있는 컨트롤도 되고. 죽지도 않고. 야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바퀴구나. 네, 그랬었는데 아무튼 뭐 네. 밸런스는 그러면 어려운 결과적으로는 어려워도 이제 상위층에 맞추는 게 그래도 더 낫다라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한다면 굳이 그렇다면은 예 네. 그렇죠. 아무래도 유저들이 그 계속 수준이 올라가면 알아서 올라가지 네. 않을까. 그렇군요. 네. 다음 질문 또 네, 여기 제가- 보면은 이제 TPG TPG요. 동그랗게 했던 거요. 예. 이게 테란 프로토스 저그. 예 맞아요. 하지만 이거를 테크닉 파워존이라는 네. 갖다 붙이기로 와 이런 건 진짜 유치하지 않나요? 되게 유치했죠. 그때는 유치한 시절이었어요. 그게 아마 2002년도 뭐 2003, 테크닉 2003년도 파워죠? 네. TPG라는 TPG의 프로그램이 선수가 임진수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임진수 모르죠. 임요한, 김동수, 그다음에 홍진호. 홍진호. 합쳐서 대표. 임진수. 네. 임진수. 이렇게 각 테란 임요한, 프로토스 김동수, 저그 홍진호. 네. 하지만 그 김동수가 박정석으로 바로 대체가 되죠. 대체 안 됐을걸요?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대체된 게 아니라 아. 프로토스 대표하는. 아 흐름이요? 네. 네, 흐름은 예 금방 바뀌었죠. 프로토스는 저는 이제 뭐 프로브 정도로 기억이 되죠. 뭐 네. 프로브의 아버지 막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왜 하필 프로브일까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지 그때 방청 귀여운 조폭. 아, 예, 게시판에 좀 짜증내는데 이런 질문을 해줬네요. 귀여운 조폭. 팬이에요. 그리고 귀여운 조폭도. 아 방청객으로도 네, 갔었는데 사면 오버로드 사기설은 저는 잘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 뭔가요? 동수형의 사면 오버로드 사기설. 또 그때 뭐 쉔블라디 카우스처럼 뭐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오버로드를 통해서 미리 프로토스 진영을 보고 플레이한다는 거에 그때는 대한 제가 스타를 잘했을 때라 지금은 제가 뻘소리인 거고 이때는 저그의 오버로드 3개가 동시에 날아오는 게 사기였다.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게 아니고 이게 아마 번갈아 가면서 요한 형이랑 진호랑 저랑 게임을 할 때 이게 나왔던 거 아니에요. 저만 잡았다 하면 계속 싸다가 네. 요한 형이랑 진호가 이렇게 어떻게든 메꿔놓으면 한 5분씩인가 번갈아 가면서 하는 네. 거거든요 게임을. 아 그러니까 요한 형이랑 진호가 다 살려놓으면 그때 저그였을 거예요 종족이. 그럼 제가 오버로드만 3마리씩 뽑고 그것도 3번 연속. 알이 딱 나오는데 오버로드만 계속 나와. 트롤이었구나. 그래갖고 또 힘들게 만들고 사정을. 또 요한 형이랑 진호가 또 살려놓고. 살려놓고 이렇게. 윤열이랑 대결하는 거였죠? 윤열이랑 아 맞다 대결하는. 맞다. 그러니까 마지막 거의 이제 TPG 끝날 만한 이런 시점에 했었던 이벤트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버로드가 최고다. 예, 그때 김동수만 잡으면은 게임이 이상해져서 이게 김동수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라. 다른 지금도 LOL도 판테온 말고는 잘 모르지만 아, 스타도 프로토스 말고는 전혀 몰랐던 네. 네. 대부분 다 근데 선수들은 다 그래요. 자기 종족밖에 잘 모르고. 이 정도는 아니죠. 지금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닌데. 생겼어요. 이 정도는 아니죠. 네. 뭔데. 또 템트리 연구해본 결과 지금 여러분 시즌 3에서는 헤카림이 OP예요. 기동력의 장하랑 민병대 옵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 질문해 볼게요. 토순이님이 스포티비가 이제 네. 이번에 스타 그 크래프트 프로리그 같이 중계를 네. 하면서 또 같이 오랫동안 호흡 맞추셨던 분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를 김철은 했는데 캐스터. 네. 그런 거에 한승엽 대해서는 또 뭐 가고.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스포티비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채널로서 그러니까 매체가 하나 더 늘었다라는 측면은 대환영이죠. 케이블 채널이 IPTV. IPTV 쪽. 네, IPTV 쪽이고. IPTV면은 거의 뭐 인터넷 방송 네, 약간 그런 TV가 뭐야? 그야말로 IP로 인터넷 쏘는 프로토콜 TV.
인터넷으로 통해서 나 무슨 뭐 그건 줄 알았어. 채널 많은데 이제 스카이 TV 뭐 그런 거. 스카이라이트. RP랑 IP 이런 거 생각한 거 아니야? 저 형은 진짜. 저거는 진짜. 둘이 닮아간다. 네, 그래서 닮은 줄 알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스포티비가 생김으로써 어찌됐든 뭐 프로리그라는 컨텐츠를 반을 나눠주기도 했었고 그쪽에서 이제 또 좋은 성과가 나오면서 계속 이제 e스포츠 쪽에 투자가 된다면은 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또 이제 옮겨간 그 분들도 다 친한 사람들이라 그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확실히 뭐 MBC 게임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후에 네. 사실 그거는 e스포츠가 시장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라는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시장에다가. 그것도 부정할 수 없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아까 이성현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단순히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은 것만은 아니다. 충분히 어떻게 해서든지 꾸려나갈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MBC 게임 채널이 문을 닫으면서 e스포츠에 대해 잘 모르고 게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이제 게임이나 e스포츠 시장이 예전 같지 않구나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게요. 당연히. 네. 그렇기 때문에 MBC 게임이 사라지는 게 MBC 게임이 이제 확정이 되고 MBC 뮤직으로 바뀌고 온게임넷 쪽 사람들하고 얘기해봤도 MBC 게임이 사라지는 게 우리한테 온게임넷한테 플러스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국은 시장이 줄어들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던져준 거고 이 파이가 만만 작다라는 거를 시장에다 자본에다가 그런 시그널을 준 거기 때문에 더 큰 자본을 끌어들이기는 쉽지 않은 거다. 근데 스포티비가 다시 또 들어오면서 이게 또 괜찮다라는 시그널을 또 던져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 조금 더 이제 다시 좀 이렇게 덩치가 커지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이제 e스포츠가 이제 사양길이 아니구나. 그렇죠. 라는 걸로 또 이렇게 어필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잘 만들지. 그러니까 네. 결국은 채널이 있어도 거기에 이제 스태프들, 뭐 중계진들이야 이미 검증된 중계진 이제 두 분이 김철민 캐스터랑 한승민 해설이랑 이제 두 분이 가셨으니까 중계야 뭐 못지않게 다 잘하실 거고 이제 어떤 스태프들이 또 얼마나 이렇게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어낼 거냐. 뭐 오프닝서부터 옵저버서부터 뭐 방송 영상들, 화면 처리들 뭐 이런 것들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오버랩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게임에 대한 물론 또 거기가 또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잘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기대는 하고 어떻게 만들지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 네,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승원자시여. 현대 스타투 연맹과 협회 중 가장 두각을 보이는 선수가 있다면 일단 그 협회 선수 중에서는 이신영 선수, STX 서울의 이신영 선수 테란 유저인데요. 뭐 레더에서도 굉장히 고득점자로 잘 알고 있고 실력 성장에 아주 눈이 부실 정도예요. 이번에 이제 GSL 시즌 5에서 라스베가스도 갔다 오고 이랬었는데 물론 4강에서 고석현한테 져서 떨어지긴 했지만 실력도 실력이고 되게 좀 기본기가 탄탄한 선수가 이 정도로 강력하다라는 거를 그 선수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란 유저인데 진짜 물량도 많이 나오고 순간적인 판단도 좋고 기본기가 좋은 상태에서 게임을 잘하니까 빈틈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한마디로 상대하는 사람은 되게 짜증나게 하는 스타일. 굉장히 정석적으로 잘하는데 뭐 김동세 해설 같은 경우 김동세 해설이란 동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좀 이렇게 좀 변칙수를 많이 썼거든요. 네. 아비터. 그러니까 사실은 동수하면은 하드코어 질러러시 이런 거를 많이 떠오르는데 전략을 되게 많이 썼었어요. 되게 네오포비든도 스카웃. 졌잖아 임요한. 기억 안 나 선수한테. 그건.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되게 전략가였고 전략을 동수 손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동수의 어떤 아이디어로 출발한 어떤 그 프로토스의 전략들이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 동수의 외모가 임요한이었으면 동수는 전략가로 기억이 났을 거야. 인생이 외모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겠죠. 하드코어 질러러시만 기억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그 이미지가 뭐 중요해. 인생이 바뀌었지. 그렇습니다. 요한 형의 머리 크기만을 닮았어요. 맨날 저만 만나면은 나는 너보다 얼굴 작다. 아닙니다. 요한 형이 더 큽니다. 인천에서도 그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요. 성도에서도. 네. 그러니까 되게 전략가적인 경기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뭐 네. 이런 스타일은 오히려 말하자면 약점이 있다. 뭐 그런 말씀하려고 하신 건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그 변칙적인 스타일과는 좀 다르게 정석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강하다라는 이게 이제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변칙적인 전략은 사실 알면은 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네.
물론 정석적인 스타일도 약점이 존재해요. 이렇게 변칙수를 갑자기 들고 나왔을 때 자기가 겪어봤었던 환경이 아니면 갑자기 대처를 못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도 한데 일단 뭐 이런 정석적인 스타일로 잘한다라는 걸 이신영 선수가 이제 신영이가 그런 걸 잘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뭐 연맹 쪽에서는 저는 장현우 선수 예. 오. 그 장현우 선수. 프로토스 예. 그 친구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저는 플레이하는 스타일. 저그 중엔 없나요? 저그 중에서는 제가 저그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잘하는 친구들은 많은데 많지는 않죠. 뭐 잘하는 친구들 외국 쪽에서도 저그가 강세고 네. 한국은 뭐 한국 쪽에서는 뭐 잘하는 저그들 동래구? 많죠. 예, 뭐 아니 박소 선수, 이승현 선수 얼마 전에 우승하고 최근에는 좀 약간 그 성적이 안 좋지만 이승현 선수 스타일도 되게 좋아하고요. 저그 유저 중에 뭐 그렇습니다. 일단 그 뭐 게임 내적으로 무당 해설을 하시고 뭐 좌 이야기는 있었지만은 반대급부로 뭐가 있었냐면 게임이 아예 펼쳐지기 전에 승자 예측은 캐리 형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많이 빗나간 것 때문에 또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네 많이 빗나갔죠. 우승자 예측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바람들 예를 들어 그 저 태경이 우승할 때도 전 태경이한테 안 걸었어요. 태경이가 어떻게 이기냐. 그 누구도 안 걸었죠. 사실은. 예, 그 누가 걸겠어요? 태경이 그때 쪽으로- 그때 마재윤을 본인은 프로토스가 마재윤이 걸었나? 그건 아니겠지.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승자 예측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쵸, 승자치기 사실은 예. 제일 미련한 거지. 그 질문이 사실 나는 제일 미련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게 또 그거 자체가 재밌으니까. 팬들한테 재미를 주니까. 그래서 이번 프로리그 좀 이번에는 뭐 해외 팀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네. 뭐 간단하게 예측을 좀 이 팀은 좀 두각을 보일 것 같다. 저는 뭐 STX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매체에서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STX 그다음에 CJ, SK 이렇게 세 개 팀이 잘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즈리키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 국내 연습 상황에서 많이 적응하지 못했고 실제로 이제 이즈리키드의 중심 선수는 송현덕이나 윤영서 같은 이런 그 연맹 쪽에서 활동하던 또 세계 대회에서 많이 수상 경력이 있는 선수가 주력인데 아직 출전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이 출전을 해서 이제 리그 맵에 적응을 하고 이러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가 이제 또 합류를 했어요. 네, 이재동도 있고 하니까 폭발력은 있기는 한데 당장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시간이 중위권 정도로 이즈리키드를 꼽았고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확실히 스타2는 이제 거의 이제 출발선상에 있기 때문에 참 예측하기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기존에 한 2년 정도 사실 곰TV에서 먼저 하기는 했는데 온게임넷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번 시즌이 완전전한 첫 시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 점도 많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GSTL이 있는 상황에서 프로리그 체제는 이제 막 출범이 된 건데 뭐 네. 질문에도 있는 내용인데 이런 프로리그 체제가 현재 뭐 스타2 시장에 좀 어떤 활력소나 플러스가 될 것인지 아니면 혹은 현 방식에서 좀 이런 거는 또 고치면 더 재밌을 것 같다.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좀 여쭤보신 게 있거든요. 현 프로리그 체제가 스타2 시장에 줄 영향. 이 긍정적이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할 거예요. 왜냐면은 곰TV 쪽에서 물론 잘하고 있는 곰TV 쪽에서 가지고 있는 방식이 있지만 프로리그도 이제 프로리그 나름대로의 방식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다른 방식 속에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다양하게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라는 이런 그런 측면 때문에라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또 그 프로리그 안에서 또 사용되는 맵도 네. 예전에 이제 브루드워 시절 때 사용이 되던 맵을 리메이크해서 사용을 하는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잖아요. 네. 일단은 첫 비프로스트랑 프로리그 맵. 아카노이드. 네. 아카노이드, 기오틴도 이번에 쓰나요? 기오티는 안 좀 쓰고? 밸런스가 안 좋아서 탈락시켰고요. 뭐 칼데움이나 플레디레스까지 해서 신규 맵이 4개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아카노이드하고 그 저 비프로스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용하던 맵을 리메이크를 한 거예요. 네. 그거는 프로리그 안에서만 시도될 수 있는 또 독자적인 컨텐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곰TV에서 진행하는 리그와는 또 다른 재미를 줄 것 같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연합팀도 이번에 참가했고 아무튼 스타2 이제 팬들한테는 네. 굉장히 좀 힘이 되는 소식들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 스타2 팬들이 스타원 팬들한테 너무 치여서 힘을 못 썼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했었던 논리가 이게 워스리 팬들이 했었던 논리랑 똑같아서 되게 짠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인기가 많다.
우물한 개구리들아. 뭐 이런 논리였거든요. 근데 네. 어차피 내가 해외에서 살 거 아니면 저희가 워스리를 좋아했었던 나이트게임 워스리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네. 워스리 종자들이 항상 하는 언제까지 스타크래프트 할 거냐. 해외에서는 아무도 스타 안 한다. 워스리를 더 많이 한다. 그럼 뭐하냐고. 한국에서 안 하는데. 그래서 스타2 팬들은 항상 논리가 좀 그런 거 비슷해서 워스리 팬들하고 비슷한 논리로 막 게시판에서 싸우고 이러고 보면 좀 짠했거든요. 네. 저렇게 얘기해봐 사실 다 소용없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스타1이 스타2로 다 전환이 되면서 이제 또 그러면서 이제 스타1 팬들은 또 실망을 하고 아직까지 스타1 충분히 재밌는데 그렇죠. 뭐 이러면서 이제 소닉 스타리그 하는 거에 또 열광을 해주고 아직까지 중계 한번 하신 적 네. 보여주신 적 있어요. 8강. 옛날에 이제 예. 8강 때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우리 난 스타1이 더 재밌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프로리그 하면서 비프로스트나 뭐 이런 옛날 맵들이 다시 이렇게 등장하면서 스타1들도 사실 어느 즐거움을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많이 오면서 스타2 팬들은 좀 요즘 기가 좀 살 것 같아요. 네. 서름이 좀 길었잖아요, 스타2 팬들이. 그래서 그 질문에 있던 내용인데 킬링 캠프 나왔던 이제 그 해설 게스트님들이 예. 스타 1, 스타 2 그리고 LOL 이렇게 아무래도 그 세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뭐 이런 게임 같다 뭐 이런 게 재밌는 것 같다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세 가지 게임에 대해서 좀 그냥 간단하게 스타1, 스타2, LOL. LOL 뭐 스타 1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안 하는 이제 방송에서 볼 수 없는 게임이 됐는데 스타 1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이제는 낭만으로 좀 기억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낭만과 내가 그 시절 그렇죠. 브루드워를 보면서 이런 감정을 느꼈었지 하는 낭만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네. 7080 가요를 들으면서 네. 추억에 젖듯이 우리가 스타1을 보면 약간 우리가 어렸을 때 막 이런 저글링을 보면서 느낌. 그런 거 네. 그렇죠. 낭만이 있죠. 네. 낭만이고 이제 스타 2 같은 경우는 또 세계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글로벌한 게임이에요. 네, 그렇죠. LOL만큼 또 글로벌한 게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글로벌하고 그다음에 그 글로벌하다라는 것은 무대가 더 크다는 얘기고 그 무대가 클수록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니까 이제 스타 2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거고 LOL 같은 경우는 뭐 좀 장르가 다르긴 하지만 되게 재밌는 게임이잖아요. 진짜 재밌는 게임 하기도 쉽고 그리고 여럿이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스타 1이나 스타 1이나 스타 2 같은 경우는 1대1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 이런 게임이라면은 그러니까 LOL 같은 경우는 진짜 맞는 여러 명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서로 맞붙을 수 있는 그런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음 안 맞는 사람들하고도 많이 붙죠. 마음 안 맞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잖아요. 병신정갈 영킬 17 됐어. 정글에 들어가면은 살아나오지를 못하고. 야. 들어갈 땐 마음대로 네. 정글에 들어가면은 저는 그 안에서 이렇게 그거 골렘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가면은 이제 전갈인데 잡자 이래서 잡혀서 죽고 한타 때 순삭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 1대1 게임은 사실 하다 보면은 벽을 본인이 이제 아마추어 유저로서 즐기다가 벽을 느끼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재미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스타2의 레더 시스템, 워3의 레더 시스템, 이게 이제 워3의 레더 시스템 스타2 그대로 갔는데 가다 보면은 이게 이에로라 그래서 비슷한 애들끼리 계속 붙여주잖아요. 연승을 하면 연패를 네. 하게 되고 승률 50%에 결국 수렴하게 만드는 이 시스템이 네. 굉장한 스트레스 주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사실 포기하게 되는. 그러니까 뭐 스타1 같은 경우에는 유즈맵으로 해서 그냥 방판 오면은 거기 들어가서 하고 이기고 지고 이런 게 되는데 서치 시스템으로 가면 사실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있잖아요. 네. 하지만 팀 게임은 근데 팀게임은 뭐냐면 남 남 핑계. 탓을 남 탓을 할 수 있잖아요. 나 때문에 진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즐기는 데는 계속 도전하게 나는 더 잘하는데 서폿이 못해서 정글이 못해서 네.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니까 1대1은 탓할 상대가 없잖아. 네. 내가 못하는구나. 가혹한 이 게임은 나랑 안 맞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야, 이 뜬금없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안 하면 방송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네. 지금 리퍼디가 빵태를 하고 있다는 미드 판테요? 아니요 탑에서 판테요? 아까는 레퍼드가 미드 50을 했다는데? 경기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서 판천이 시대가 여러분 판테온만 1700만 넘게 하신 거 아시죠? 안 거 아시죠? 알죠. 유대원이랑 이제 언젠가 한번 게임을 하는데 올 초였나? 하여튼 그때였는데 형 그 얘기 들었어? 뭐라고 하니까 동수가 미친 것 같아. 왜 그러냐?
판테온만 죽으라고 판테온만 해 그러더라고. 아 그래? 그래서 아이디 뭐냐 하니까 뭐다라고 해서 얘가 쓴 글도 찾아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살짝 판테온을 해볼까 했는데 아 너무 어려워서 판테온은 안 됩니다. 예 안 돼. 1500판 정도라고 나서 제가 실수인 거를 깨달았죠. 뭐 아이템 템트리를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동수가 써놓은 아이템 템트리로 가다 보니까 너무 또 순삭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마 판테온을 하자고 다른 걸로 만약에 잭스를 1500판을 했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테온 진짜 이상한 게요. 그 무슨 막 남자답고 이러잖아요. 게임을 실제 하잖아요. 이렇게 숨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숨어 있다가 싸움 끝날 때 했어. 흑하! 잭스 1500을 했으면 아지오 프로스트의 탑이 돼 있었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또 들어가 보면 마법소녀 아 마도카 마기카를 보셨다고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완결이 어떠셨나요? 완결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완결까지는 이게 안 뭔가요? 보고.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가 뭔가요? 이게 애니메이션? 예 애니메이션인데 마마 이제 줄여서 마마마라고 하는 건데 이 마마마 정력이 느껴지네요. 마마마 하니까. 예 마마마가 좀 약간 독특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좀 주인공 같은 사람을 막 죽여요 그냥. 약간 좀 그 시나리오 그 애니메이션의 시나리오를 쓴 사람의 특징이 좀 그렇다는데 좀 약간 소재가 파격적이었어요. 그 사실 이제 그림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반 저기 약간 막 카드캐쳐 체리 뭐 이런 예, 그런 느낌이에요. 밝은 귀여운 애니메이션. 애들 뭐 초등학교 여자애들이 좋아할 만한 뭐 이런 네. 카드캡터 체리 같은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냥 그런 히어로물 비슷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굉장히 좀 심오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약간 포장은 아동용인데 내용은 성인용. 네, 뭐 약간 그런 성인들이래야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 느껴지게 만드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못 봤어요. 꿈과 희망은 개나조 컨셉이에요. 그렇죠. 네. 사회는 이렇지 않아, 현실은 이렇지 않아, 뭐 이런 거. 그러면은 그 애니메이션 중에 추천할 만한 애니메이션 있나요? 요즘에 보신 것 중에? 요즘에는 애니메이션 거의 안 봤어요. 그리고 그래요? 저는 그 약간 좀 이렇게 잔혹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시구루이 같은 거. 그 사무라이 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되게 좀 처절하고 애니메이션인가요?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책으로 보시는, 그러니까 만화책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좀 리얼하죠. 시구루이. 되게 잔인한. 네. 저도 몇 편 그냥 애니메이션 좋아해서 이게 좀 반대 사무라이 얘기인데 막 진짜 잔인하게. 네. 베르세르크 같은 거 좋아하고. 베르세르크. 베르세르크가 근데 초반에는 좀 그랬는데 네. 나중에는 뭐랄까. 베르세르크는 이미 작가도 어떻게 갈지 지금 갈 필요 잃었어. 이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평생의 작품이라서 그게 어떻게 끝날지 저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 죽을 때 몰아서 보려고요. 죽으면 그거 어떻게 될지를 네. 한창 막 그 정말 흥미진진했었잖아요. 이제 네. 흥미진진이 없고 이거 어떻게 마무리 지을 생각일까. 뭐 일을 이만큼 벌려놔가지고 그 이말년 작가님 계속 이제 뭔가 연장되고. 예. 그래서 좀 베르세르크는 나도 어느 순간에 딱 이거는 뭐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막 진짜 너무 막 그 흥미진진해서 막 보고 그 만화가게 이제 단행본 하나 나오면은 그거 기다렸다가 나오면 막 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봤는데 이걸 기다린 게 아닌데 나는 그런. 그러게요.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지금도 저도 봤는데 네. 팔 다치신 건지. 그렇죠. 오른손은 다친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항상 방송할 때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이제 오른손에 이게 아니었고 뭐 붕대 같은 걸 감고 다녔었는데 이거는 뭐 나이가 좀 어릴 때 다친 거죠. 지금보다 훨씬 젊을 때. 아 예. 계속 근데 고생하고 계신 건가요? 뭐 그렇죠. 후유증도 좀 있고 그래서 되게 이제 한쪽 팔을 심하게 다쳤어서 이걸로 이제 장애인증도 받고 이랬었으니까요. 되게 좀 심하게 다친 거죠. 많이 네. 다치신 거네요. 그래서 뭐 보기 흉하고 이래서 잘 안 내놔요. 그리고 뭐 제가 사실 손을 반드시 써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대부분 다 뭐 제 말로 제 지식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죠. 저는 이거 한번 여쭤봐요. 이승원 해설이 바라보는 e스포츠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문제점이 있다면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갈 부분들에 대해서
이승원 해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e스포츠에 바라는 게 있다면 문제점이라면 또 문제점이고 바라는 거면 바라는 건데 아마추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아마추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밑바탕이 되는 아마추어 시장 꾸준하게 이제 게이머로서의 어떤 인생을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e스포츠가 어느 정도 기부하는 데 있어서도 좀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e스포츠가 좀 더 성숙했고 이 정도로 이제 1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와중에 뭔가 기부를 주제로 리그를 돌린다거나 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이런 그만큼 먹고 살기가 좀 빠듯하다는 얘기 아닐까요? 근데 해외에서는 그게 있거든요. 네. 태풍 가지고 이제 그 성금 모금하는 이벤트전 같은 게 프로게임단끼리 초청해가지고 CLG 같은 경우가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방송사 자체에서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유료로 하되 이 유료 된 수익은 뭐 이렇게 좀 기부하는. 나이스 게임 TV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좋죠. 그렇게 해서 아마추어들한테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런 수익을 이런 수익을 받아서 아마추어 리그를 뭐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아마추어 리그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나이스 게임 TV도 사실 아마추어 쪽을 뭐 카우스도 그렇고 워스리도 그렇고 아마추어들 가지고 많이 해봤었는데 돈이 안 되죠. 네,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방송국에서는 사실 아마추어 리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큰 데에서는. 그리고 아마추어 리그를 하려면은 그 게임사가 사실은 투자를 좀 해줘야지 돼요. 그렇죠. 사실은 아마추어들은 그 게임사가 돈을 벌게 만드는 그야말로 고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들은 사실은 고객들 중에 극소수의 고객인 거고 대다수의 이제 고객이 이렇게 아마추어들, 일반 유저들이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그 대회를 우리가 나이스 게임 TV가 만들고 뭐 하려고 하면은 그게 돈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네, 그거는 방송사가 중심이 돼서 할 수는 없고 맞아요. 협회도 있잖아요. 협회도 있고 연맹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게임 제작사도 있을 거고. 협회랑 연맹이 돈이 좀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건 그들의 주머니 사정은 잘 모르는데 이제 바람이라면 바람이고. 네, 저희도 사실은 음. 그런 거를 제일 바라죠. 그런 역할을 또 나이스 게임 TV 제일 잘할 수 있긴 하거든요. 네. 유저들하고 좀 친한 부분도 있고 가까운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아마추어들이 좀 놀만한 거를 뭔가 만들고 싶은데 그런 것들 뭐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이제 게이머로서의 e스포츠로서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줘야지 계속 e스포츠는 좀 인구수가 늘면서 좀 성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죠? 있어요. 결국 팜 시스템이죠. 밑에서 이제 바글바글 해야 거기서 위로 하나하나 진짜 뭐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 같은 애들이 하나하나 튀어나오면서 그게 또 스타가 되고 파밍을 해야죠. 네, 네. 새로운 스타들이 계속 나와줄 수 있는 여건을 계속 만들어주는 게 결국 e스포츠 전체 시장을 위해서도 사실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파밍을 해야 아이템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짬뽕님께서 되게 재밌는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본 모든 프로게이머들 중에서 노력, 천재성 다 합쳐서 단 1, 2를 꼽는다면 아 이런 거 진짜 궁금해요. 저는 윤열이라고 언제나 이윤열. 이윤열. 천재성은 이윤열을 꼽고요. 이윤열 선수에 대한 뭐 뒷얘기 뭐 이런 거 없나요? 윤열이요? 네. 뭐 뒷얘기는 딱히 보급충 말고. 뭐 춤의 천재. 결승전인데 우승을 했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했다더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관계자들 아니면 잘 모르는 얘기들. 아니면 그러니까 뭐 천재성 같은 거를 제일 좀 그러니까 천재성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천재성 일화라든지 뭐 그거는 그간의 성적이 그러니까 윤열이의 성적을 보면은 이 선수가 천재적이었구나라는 네. 것을 알게 될 거고 뭐 윤열이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활동했었던 게이머들한테 미움도 좀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네, 그래갖고 윤열이가 막 힘들어하고 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뭐 천재성은 이제 윤열이를 가장 먼저 꼽고요. 그럼 왜 이윤열 선수를 그냥 천재형이라고 성적만으로는 사실 천재형이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왜냐면은 노력을 엄청 열심히 하니까 천재형 노력형 둘로 대부분 나누잖아요. 네. 근데 그게 두 가지가 나누는 게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천재라는 게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하는 천재가 있는 거이기도 하고 노력형 천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타고난 천재가 있고 뭐 이런 건데 이윤열 선수는 타고난 천재? 일단은 뭐 두 가지 다 갖춘 것 같아요. 이 윤열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게이머가 견제를 잘하고 어떤 특정 게이머는 물량이 좋고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많이 해놨었는데 윤열이는
모든 걸 다 갖췄었어요. 그때 당시에 견제도 잘하고 물량도 진짜 많고 전략도 좋고 정말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았죠. 네, 그런 선수. 포스가 있었죠. 모든 어떤 선수가 이런 걸 되게 잘해요. 그럼 윤열이는 쓱 보고 그럼 그거 내 거 이렇게 오. 하는. 최연성 선수는 어땠나요? 연성이도 좋았었죠. 연성이는 진짜 머리가 좋았었던 것 같아요. 손은 느리지만. 네, 연성이는 심리전도 되게 좋았어요. 뭐 동수도 이제 현역 시절에 그런 것들 많이 이용을 했는데 좀 상대방의 이제 게임을 실제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상대방의 심리를 좀 불편하게 만들어서 자기에게 게임이 넘어오게 만드는 막 이런 것들까지도 얘는 다 이용을 했었어요. 채팅? 인터뷰할 때 채팅은 안 되니까 인터뷰할 때 어떤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멘트를 던짐으로써 이 사람을 자극한다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심리적인 측면까지 다 활용을 해서 게임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윤열이가 결승전에서 많이 졌었죠. 최연성한테. 네, 좀 너는 나를 절대 못 이겨 같은 이런 포스가 있었어요. 최연성은. 네, 압도적으로 게임을 이길 때도 압도적으로 이겨버리고. 괴물이라는 별명이 붙었으니까 막 이윤열은 천재 이렇게 붙었었고 최연성은 괴물이라는 별명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동수랑 이미지가 비슷해요. 외모가? 네, 실제로는 외모도 외모지만 힘이 그러니까 게임 내에서 보여주는 힘이 대단한 선수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의 이 선수의 장점은 지략. 지략가. 이런 느낌. 김동수랑 비슷하네요. 외모 때문에 머슴이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많이 했었다. 영리한 플레이를 많이 했었죠. 예. 머리 쓰는 머슴이었죠. 머슴이라는 거는 이제 뭐 변하지 않는데 머리 쓰는 어떻게 오늘 장작을 빨리 캘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홍진호 선수는 진호는 참 게임을 잘하는 그냥 게임을 잘하는 친구. 프로게임한테 게임 잘하는 막눈 아니. 같은. 잘하는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이런 쪽. 그래서 진호 게임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 사람의 프로게이머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의 프로게이머를 보면서 그런 감정이 다들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얘가 진짜 게임을 잘하는 타입의 애구나라는 걸 제일 처음 느낀 애가 진호였으니까 게임을 되게 잘했었어요. 동생은 아니네. 그렇습니다. 저는 잔머리가 좋구나. 그것도 능력이거든요. 게이머로서. 이렇게 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예를 들어 이제 오버로드를 뺏어서 옛날 그 로스트 템플에서 네. 오버로드를 뺏어서 내가 디텍팅 수단을 확보한다라는 그런 개념. 예를 들어 이제 저가 러커로 연탄 밭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옵저버가 날아오면 그것만 옵저버만 사냥해서 절대 이제 프로토스가 못 나오게 하는 이런 방식도 있었는데 그렇게 당하고 있는 와중에 다카컨을 개발을 해서 조금 더 체력이 강하고 디텍팅이 되는 오버로드를 뺏어서 내가 디텍팅 수단으로 활용을 해서 뚫고 나가보자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낸 쪽이 또 동서라고 알고 저요? 있고 여러분 형이었어요? 그런 여러분. 동수 리플레이에서 그걸 제가 처음 봤었어요. 예. 여러분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론 실패했었어요.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군요. 네. 난 방금 무슨 얘기 하냐면 그럼 혹시 헤카림도 실패하겠군요. 여러분 아까 카피기가 껐대. 제가 이 시간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운석. 그러면은 네. 그 각 종족별로 예. 내가 생각하는 내 취향에 맞는 최고의 선수 3명. 최고의 선수 3명이요? 내가 내 취향에 맞는 내가 내가 좋아하는 나는 이 종족에서 이 선수가 나한테는 최고다. 종족별로 네. 보자면은 뭐 테라는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이윤열 그리고 이제 프로토스는 이제 박정석 쪽이 저는 좀 더 좋았어요. 우직해서 프로토스는 박정석이었고요. 뭐 저그는 홍진호였죠. 박성준이 사실은 저거 더 잘하지 않았나요? 박성준이 그러니까 우승 기록이나 그런 것들은 더 좋죠. 실제로 리그에서 우승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랬었는데 그냥 저는 진호 쪽에 조금 더 그냥 정이 가는 예, 짠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더 처절했고 더 뭔가 처절했고. 짠하지 않나요? 좀 그래서 나한테는 짠하잖아요. 네. 진짜 임요한한테 맨날 당하고 이기려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데 홍진호 감독이 이거 방송 보면 니네가 더 짜네.
치킨 갖다 놓고. 우리가 잘하네요. 근데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스타 원 때도 저그 유저에서 홍진호 선수를 제일 좋아했었거든요. 네. 정말 준우승 할 때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막 정말 또 홍진호가 결승에 올라갈 때마다 맵이 저거한테 진짜 안 좋은 맵들이 하나씩 껴 있고 진짜 마음에 안. 저도 지금도 뭐 박동준, 이재동도 정말 잘하지만 그래도 뭔가 피를 끓게 하는 플레이는 홍진호. 였죠. 네, 예, 그냥 맞아요. 낭만이에요. 실력 순이 아니라 그냥 네, 낭만이에요. 네, 네. 개인적인 취향. 네, 낭만이죠. 저는 아마겟돈님께서 이런 거 물어보셨어요. 지금까지 해설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무엇입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없어요. 저는 MSL에서 있었던 모든 경기들이 다 좋아요. 다 기억하시나요?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뭐 대체적으로 이제 많은 팬들이 기억하시는 뭐 그 저기 미니의 뭐 리콜 뭐 네. 경기라든가 뭐 이런 그런 경기들이 있는데 저는 어느 특정 한 경기가 진짜 기억에 남는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MSL에서 MSL 자체? 네, MSL에서 했었던 그런 모든 경기들이 다 재밌었고 저한테는 남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경기에서 막 중계하다가 울기도 했었고 뭐 이런 사건들이 많았어서 중계하다가 우셨어요? 네, 중계하다가 운 적도 몇 번 있었죠. 감동받았어요? 네. 어떤 면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조금 최근에 이제 울컥했었던 거는 MBC 게임 시절에 서지훈이 이제 오랜만에 출전해서 명훈이랑 이렇게 막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 이겼거든요. 네. 서지훈이 정명훈을 이긴 적이 네, 그때가 포트리스. 최근이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오래됐는데. 아, 그럼요. 그건 네. 이제 작년 이야기니까 포트리스였을 거야 아마 거기서 이제 했었던. 그걸 하면 중계하면서 울컥해서 눈물을. 네. 방송 보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보는 사람들은 전혀 눈치 못 채요. 저희가 우는지 웃는지는 잘 모르죠. 김철민께서도 웃으면서 우니까. 네. 그리고 MBC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계 부스가 안에 이런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네. 스튜디오는 밖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역경을 딛고 이렇게 역경을 딛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는 게임들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감성이 되게 풍부한. 예. 그렇죠. 이제 프로토스가 한참 어려웠던 시절에 저그를 이기고 막 결승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되게 좀 이렇게 팬심이 발동을 해서 울컥한 적도 대단히 많았었고요. 그런 부분 때 사실 해설의 중립성을 지키기 좀 어렵지 않나요? 어렵죠. 예. 근데 지켜야 된다라는 거는 계속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죠. 예, 내 취향이 있는 거지만 그건 내 취향인 거고 사실 듣는 사람의 취향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와는 좀 약간 반대되는 이게 내 취향이다. 네, 이거를 미리 얘기를 해주시네. 주구장창 한 유닛만 이렇게 외치던 이 저기 신대방 사시는 김모 씨 그분과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긴 하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듣는 사람의 입장도 있고 내 입장도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김태형 해설의 그런 스타일이 본면 얘기하는데요. 김태형 해설의 스타일이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재밌어요 그 형도. 네, 또 피를 끓게 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맞아. 네. 피를 끓게 하는 논리와는 상관없이. 그렇죠. 네. 그런 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온게임넷하고는 좀 반대 개념으로 항상 생각을 하려고 했었으니까 저희는 후발주자였고 온게임넷이 항상 칭찬받을 때 저는 데뷔를 한 이런 사람으로서 그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되 피를 끓게 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막 이런 그 특성을 갖고 있다면은 완전히 반대 개념으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이야. 이런 좀 걸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죠. 예, 색깔을 다르게 일부러라도 그렇게 어필을 하고 싶었어서 그렇게 생각한 것도 있어요. 뭐 태용 형도 이제 태용 형 나름대로의 어떤 그 매력이 있고 태용 형 중계도 저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스타가 이제 MSL하고 스타리그하고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양대 리그로 딱 자리를 잡았을 때 결국 스타의 완전히 이제 하드 유저들은 MBC 게임을 더 쳐줬고 라이트 유저들은 온게임넷을 더 쳐줬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드 유저들은 MBC 게임 너무 감정으로 치우치고 뭐 이렇게 하고 온게임넷은 M게임은 되게 냉정하게 이승원, 김동준, 김철민 혼자 흥분하고 김동준, 이승원은 잘 잡아준다. 근데 이쪽은 셋이 같이 물론 가만히 보면은 터질 때는 또 MBC가 잘 터지는데 같이 셋도. 근데 여기는 이제 너무 터지기만 하고 이쪽은 규정 잡아주고 나는 MBC 게임. 하드 유저들은 사실 MBC 게임을 더 쳐줬었던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도. 그렇죠. 그래서 그들과 같은 색깔로 갔으면은 아마 그들밖에 안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린 좀 다르게 가자. 그런 걸 의식을 묘한 게- 그러면은 예. 하죠. 컨셉이란 게 다 있는 거라서. 묘한 게 보면은 그 뭐랄까 MSL 쪽 우승자라고 해야 돼. MSL 대회 자체가요. 그 시대의 실력 어떤 실제. 선수들을 반영해주는 그런 거였고 또 더블 엘리미네이션 네. 방식을 최초로 도입을 했었고. 그렇죠. 그 스타리그 같은 경우는 뭐랄까 스타?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 예. 뭔가 극적인 뭔가 이런 연출이 가능한 싱글 토너먼트. 드라마틱하죠. 좀 거기가. 뭔가 대진운도 섞여 있지만 그 안에서 선수들이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근데 더블 엘리미네이션은 그런 스토리를 사실은 최대한 배제하는 거 실력대로만 가자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말 서로 잘하는 사람만 장단점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네. 항상 이제 기승전결 중에서 기승은 MBC 게임이 좋아요. 전결이 온게임넷이 더 좋고요. 온게임넷은 진짜 드라마틱하게 잘 만들어내거든요. 한 운도 잘 따로 그러니까 온게임넷 스태프들도 그러는데 진짜 우리는 결승전은 하늘에서 점지해 주는 거 같아. 이렇게 또 나오고 네. 결승전이 참 그게 나온 걸 수도 있고 온게임넷이 그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 게임 결과는 만들어내진 못하지만 네. 분위기 조성을 그 되게 내용은- 잘했어요. 그러니까 결승으로 올라오기까지의 과정 이런 것들을 뭐 재경이 형의 힘도 있는 거고 뭐 태영이 형의 어떤 그 샤우팅의 힘도 있는 거고 이런 그 분위기 결승 분위기 자체를 되게 잘 만들어놨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을 좋아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저도- 네. 시청자들이 즐거운 것도 좀 저는 선수들한테 조금 먼저 그 손이 가는 편이라 그래서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이 제일 저는 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 지더라 한 번은 질 수 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래서 다시 살아 올라올 수 있고 그걸 모든 걸 다 뚫고 해서 우승하면 그게 진짜 실력이다라는 생각에 근데 싱글 토너먼트 방식은 확실히 좀 그런 변수들이 워낙 대진운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좀 갈려요. 저는 더블 엘리미네이션이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나머지는 그냥 싱글 토너먼트로 가자는 의견도 있고 근데 그게 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선택의 네. 문제죠.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서 저희도 이제 더블 엘리미네이션 하다가 바꿨어요. 하도 저거 대 저거전이 나와서 맨날 저거 대 저거전. 그게 사실 좀 그게 고민이 좀 있죠. 네, 저거 대 저거전 결승 무대에서 제일 많이 해설해 본 사람이 저예요. 누구 대 누구죠? 뭐 기억나는 거는 뭐 마재윤 대 심소명도 저거 대 저거전이었고 뭐 조용호 대 마재윤도 있었죠. 아 진짜 김 빠지는 대진이네요. 이름만 들어도 결승인데 힘 빠져. 그때는 그렇죠. 그래도 나름 뭐 최고수들이었으니까. 근데 최고수 선수들 사이에서는 심소명이 결승에 올라갔을 때 제 요즘 기세로는 올라갈 만하다. 이렇게 하더라도 팬들이 봤을 땐 이렇게 되는 또 이렇게 되는 대진이라. 그랬었죠. 네. 그래요. 아 그런 게 좀 단점이 돼서 결국은 더블 엘리미네이션을 포기하는. 네, 포기했어요. 그래서 실력들 올라오는 건 좋지만 우리도 먹고 살자. 선수들만 먹고 살게 하다가 우리가 망하겠다. 그렇죠. 건담에서 군방까지 님께서 그 엄지경 해설과의 네.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네. 예전에 이제 있었던 에피소드들 뭐 온게임넷 스타리그를 OSL이라고 표현했다가 생겼던 뭐 이야기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어떤 해설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비교했던 그런 이야기 때문에 이게 다 공식 공석 뭐라고 해야 되나 방송상에서 나왔던 언급한 이야기인가요? 뒷담화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OSL이라는 관련된 거는 방송에서 아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뒷담화에서 나왔던 거. 네, 자기들의 어떤 그 스타리그라는 게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니까 그런 걸 건들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뭔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재경이 형은 제가 뭐 사석에서 많이 만나지는 않은 편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딱히 에피소드가 없죠. 재경이 형은 같이 오래 함께 뭐 중계석에 앉아본 적도 거의 없고 뭐 그래요. 그냥 뭐 사적으로 만나면 형님 동생 하지만 그렇게 친한 관계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네. 뭐 이번에는 그래도 프로리그 그렇게 하신 다음에는 네. 또 페이스북에서 네, 예, 뭐- 이야기하시고 직장 선배니까. 네. 직장 선배로서의. 근데 사실 온게임넷이 예전에는 OGN이라는 표현도 되게 민감하게 했었고 그 정식 타이틀에 대한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외국에서 이제 OGN이라고 주로 부르니까 부르다 보니까 예, 온게임넷에 대해서도 OGN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OGN LOL 이렇게 외국에서 그렇게 부르는 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MSL, OSL 이렇게 불렀다고. 왜냐면 스타리그는 한글로 4자를 쳐야 되고 OSL 치면 영타로 3자만 쓰면 되니까. 온게임 내 스타리그 이렇게 다 쓰기가 귀찮으니까 MSL처럼 그냥 OSL 커뮤니티에는 그렇게 불렀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OSL 했는데 온게임 넷에서는 OSL을 부르는 걸 되게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게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 그 당시에. 그렇죠. 온게임 내 스타리그라는 게 네. 자신들의 정식 간판인데 왜 그걸 함부로 다른 방송사처럼 줄여서 부르냐라는 거죠. 그들의 말도 뭐 일리가 있는 얘기라서. 예. 그 이후에는 이제 OSL이라는 말 절대 안 쓰고 정확히 또박또박 온게임 내 스타리그라고 얘기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예의죠. 예, 그게 예의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히 그렇게 발음하고 그랬었어요. 그 동안의 비결은 아까 가족력이라고 했고 피부 관리 뭐 이런 거 따로 안 하시나요? 예, 뭐 안 해요. 화장품 여러 개 바르고 화장품은 2개 발라요, 2개. 뭐 에센스 바르고 이런 거 하시나요? 그 에센스 겸 이제 토너 비슷한 거 있죠. 브랜드는 어디? 브랜드는 그 SK. SK 오, 투어. SK2. 혹시 남성용이 있어요? 비결은 돈이었네. 이거는 비싼 화장품 비싸요? 비싸죠. 한 통에만. SK2 토너랑 또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이멀전 그러니까 SK2 이멀전. 유지가 광고하는 오. 비싼 예. 거예요? 일주일 비결이 뒤면 있네요. 일주일 뒤면 달라지십니다 이거. 2주 전에 샀어요. 최근에는 달라지는 게 느껴지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 뻥이야 그러면 유태 뻥친 거야? 한 통이 얼마예요? 한 통에 인터넷 하니까 싸던데요? 얼마요? 인터넷에 그때 가짜 한번 돌아가지고. 4, 5만 원짜리 아니에요? 넘어. 넘죠 그거. 진짜요? 네. 그런 거를 스킨 로션을 쓴다고? 그 어떻게 발라보면은 써? 그게 약간 싼 거야. 되게 좀 무슨 발효된 좀 시큼한 안 좋은 냄새나. 네. 나 스킨 로션 합해서 3만 원도 안 걸. 스킨으로 합치다 로션이랑. 네, 스킨 로션 2개. 나는 스킨과 로션을 와이프 거 써 그냥. 3만 원도 안. 저도 그랬었어요. 나는 내 거를 따로 사진 않아 그냥 와이프 거 있는 거 그냥 써. 저도 처음 샀거든요. 3만 여자 원. 화장품. 3만 원. 왜 이렇게 비싸지 이랬는데. 왜 이제 서른이 30대가 되니까 피부 관리에 관심이 생기나요? 지금 엄마 거 하긴 좀 그렇더라고 이제는. 그 전에는 어머니 거 예, 쓰다가. 그냥 집에 있는 거 했는데. 근데 뭐 비싼 화장품이고 싼 화장품이고 차이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 그 이거 쓰기 전엔 존슨즈 베이비 로션 있죠. 그런 거 썼었거든요. 그게 비결이네 존슨즈. 동안의 비결은. 동안의 비결은 베이비. 베이비 로션 그러니까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가족력이에요. 다 필요 없고. 유전자다. 저 유전자. 같은 경우는 잠도 잘 안 자고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피부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안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런 거 다 안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얼굴에 뭐 나는 사람이 네. 있거든요. 저도 제가 담배 안 핀다는 얘기라면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라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사실 저도 술 담배 하는 거 치고는 사실은 그리고 되게 지저분하는 거 치고는 피부가 좋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타고난 거. 그러니까 타고나는 게 더 많은 타고나는 게 한 8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관리를 받는다거나 좋은 화장품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관리를 하면 확실히 티나죠. 그러면은 더 좋아질 수 있겠죠. 네. 네. 좋아져서 근데 뭐 달라지는 게. 좋아져서 달라지는 건 또 없을 거예요. 좋아지면 화면 빨리 얇아져. 네. 그래서 뭐 자기 만 나는 사실 상관없고. 자기 만족이지 뭐. 뭐가? 자기 만족이기도 하고 이제 방송 들어갈 때 메이크업 안 해도 된다라는 거. 오 메이크업 안 하세요? 네, 메이크업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오. 이건 엄청난데. 네, 메이크업. 대박이다 그때 이거. 키링 캠프 김태형 해설 오셨을 때는 네. 메이크업 하고 오셨어요. 아 메이크업 했어요 형님? 약간 이렇게 뽀얗더라고. 아, 비비 발랐구나. 기비 정도는 바르고 오셨더라고. 왜 요즘 들어 딱히 외출할 일도 없을 텐데 그런 거 왜 샀죠? 키링 캠프 출연한다고 신경 쓰셨던 거. 태영 형이랑은 많이 친하신가 봐요. 태영이 형이랑은 좀 편한 사이죠. 아. 네, 집에서 둘이 이제 2달 반 동안 사실 둘 다 방송이 없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하도 외로워서 태영이 형 집에 그 1층에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 1층에 가면은 치킨집 있어요. 네. 예, 그 치킨집에 가서 둘이 우리 어떻게 살까 이런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맥주 마시면서 방송국은 왜 망해가지고. 태영이 형은 나는 방송국도 안 망했는데 난 왜 이러지? 이거 진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정확한 표현이 있어요. 웃프다. 네, 웃프다. 굉장히 웃픈 이야기들이 많아서. 네. 네, 요즘은 저는 일을 하잖아요. 네. 태영이 형은 계속 그 자리에 계십니다. 치킨집에서 혼자. 빨리 스타리그가 시작해야 될 텐데요. 네, 그럼요. 빨리 그리고 뭐 스타리그가 시작해야 될 텐데. LOL 즐겨 하시니까 LOL 관련된 컨텐츠나 이런 게 좀 이제 태영이 형
하실 수 있을 만한 게 또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뭐. 이게 있어요. 강민과 임성춘에게 콧물 토스와 치객 성춘이라는 별명을 노예의 인장처럼 낙인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당시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미니는 이제 제가 미니가 나와서 코 풀었던 방송이 네. 이제 제가 기획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게 이제 신인들 4명 뽑아가지고 아주 그때 이제 새롭게 이제 좀 실력을 보일 만한 신인 4명을 이제 저보고 선별을 해달라 그래서 장지혁 PD가 네가 프로그램을 하나 계획을 해라. 그래서 계획을 했던 게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아마추어 고수였었던 강민이 한참 온게임넷 예선 막 이런데 떠돌아다닐 때 그때 가서 이제 온게임넷 예선장 가서 강민 캐스팅했었고 PC방에서 게임하고 있었던 김성재를 그 저기 채팅창에서 우리 방송 한번 나와달라 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전영현이라고 이제 네. 콧물 토스 사건의 희생자 지금은 LOL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영현 있었고 그 다음에 박경락 이렇게 4명 이렇게 했었는데 어렵사리 이렇게 혼자 처음 이제 기획한 프로그램이었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유망주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 일일이 신경 써서 캐스팅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가서 코를 풀어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야? 무슨 프로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즈를 눌렀어요 게임을. 포즈 콧물이 너무 나서 포즈를 누르고 휴지를 갖다 달라 그러면 경기하는데 처음 봤어. 방송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이고 이제 한참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포즈를 누르더니 이렇게 자기 코가 막혔다고 이제 코 풀고 그래서 이제 패기가 대박이었지. 신인이었는데. 네 방송인데 생방송인데 생방송에 무슨 코를 풀겠다고 방송을 중단했어요. 어딨어요. 완전히 사이닉스톰 아주 시원하게 코 쓰듯이. 푸는 게 그러면 소리도 다 나갔나요? 아니 소리는 안 나고 소리는 이제 안 나갔어야 되는데. 뭐 걔들은 마이크를 안 차고 있으니까. 예. 미니가 진짜 독특한 점이 많아요. 네, 되게 이상한 캐릭터예요. 이번에 진짜 LOL 할 독특한 때 게 이런 많아. 이만한 돋보기 아, 눈 나빠서 눈 나빠서. 돋보기로 이만한 돋보기를 사가지고 걔가 많이 어렵나 봐. 돋보기 들고 와가지고 어떡해. 그런 캐릭터가. 이만한 돋보기 더라고. 근데 그건 맞아. 미니가 눈이 안 좋은 건 사실 다들 뭐 시력 아니까. 되게 안 좋죠. 예. 시력이 되게 안 좋은 안경 쓰잖아요. 예. 근데. 근데도 잘 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돋보기로. 약간 좀 그때도 미니가 한 20대 초반 때도 되게 아저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아저씨 같다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독특한 캐릭터였죠. 빌드도 막 이상한 거 쓰고 이랬었어요. 네. 옛날 게임하이 시절에도. 그래서 미니가 독특한 캐릭터. 미니가 돋보기 이렇게 하다가 용진이 형님 전용캐스터 써보시라고 했다가 용진이 형이 정색? 나 아직 그런 나이 아니다. 얘가 막 던지는구나 이러다가 용준이 형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 안 좋아하세요, 용준이 형은? 그쵸 이제 방송에서 이제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죠. 사적으로는 굉장히 좀 자유분방하시고 막 이러신 분인데. 자, 이 얘기를 사실은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마재현 사건이 됐을 때 처음 느끼는 마음은 직설적으로 말해달라. 한마디로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돌직구 한번 시원하게 날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냥 뭐 저는 날릴 수 있는 돌직구는 그냥 걔가 그 친구가 되게 좀 정신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얘가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혹은 나중에는 얘가 정말 사이코패스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혼자 했었어요. 남의 이제 감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는 그런 그 부류의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많이 분류를 하는데 그런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원망도 사실 많이 하셨죠. 원망도 많이 했었죠. 원망도 많이 했었고 저는 빨리 기억해서 지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좀 기분이 충격을 기분이 좋지 않아서 사실 뭐 일반 유저들도 그 충격이 컸는데 네. 그거를 만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었던 사람. 네. 거기다가 사실은 그 의심이 사실은 김태균과 마재윤의 결승전 네. 이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시작됐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하게끔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걔가 만들어온 흉터가 아직도 맞아요. 사라지지 않고 뭐 있어요. 하면 네. 뭐 하면은 조작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전까지는 어떤 경기가 나와도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걔가 만들어온 개인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상처가 생긴 게 사라지질 않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네, 맞아. LOL도 마찬가지로 사라지지 네. 않아요. 근데 그래서 그때 트윗 하신 말씀 표현이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그걸 했던 사람들은 진심이었으니까는 우리는 떳떳하다. 네. 우리는 뭐 떳떳하다라는 취지로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죠. e스포츠가 말 그대로 e스포츠잖아요. 네. 스포츠는
굉장히 순수함 그 자체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을 받고 이러는 건데 그 순수성이 마재윤 하나의 욕심 때문에 훼손됐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기분이 굉장히 더럽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깨끗해야 되고 선수들이 실력대로만 연습한 대로 실력대로만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자리에서 맞아요. 개인적으로 뭔가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처럼 마치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했었다는 측면이 되게 좀 안타깝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는 죄값 다 치렀으니까 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게임을 또 할 거야라고 마음을 먹은 것 자체도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숙하고 살아야지. 이해가 안 되죠. 네. 저도 참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이 어느 경지에 저 정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표현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사이코패스라는 게 그거잖아요. 정말 타인의 감정과 그런 어떤 교류와 교감에 대해서는 완전히 단절이 돼 있고 그냥 오로지 나 자신의 시야로만 세계를 보는 그렇죠. 그런 표현이 진짜 맞구나라는 느낌이 이성환 해설이 얘기하신 거죠. 그 흉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처가 아직 아물진 않은 거죠. 평생 남아 있을 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계속 따끔따끔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뭔가 뭐 예를 들어서 LOL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프로스트 대 블레이즈가 붙으면 누가 이기면 꼭 나오거든요. 그 얘기가 그럼요. 꼭 한 번씩은 나와요. 조작 아니냐, 일부러 진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사실 진짜 그 전까지만 해도 나온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한 번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었던 일인데 이제는 장난으로라도 사실 그 얘기가 한 번씩은 꼭 나오게 되니까 이 상처는 물론 그 마재윤이라는 친구 외에도 다른 친구들도 몇 명 더 있지만 네. 이게 진짜 상처가 아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아물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가 난 자리가 계속 이제 눈에 보이는 자리에 계속 있게 되는 거라서 이제 마재윤이 이룩한 거는 그거죠. 이제 e스포츠에서 이루어진 건 흉터를 남겼다라는 거. 나머지는 뭐 그 친구가 게임을 잘했든 못했든 뭐 이런 그 친구가 몇 번의 챔피언을 먹었든 이런 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네, 조작 잘하긴 사건을 진짜 잘했는데요. 잘하긴 잘했죠. 잘했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유혹이 넘어가서 이런 걸 하면은 내가 게이머 생활을 하면 얼마나 할 건가. 그냥 단지 이걸로 돈 빨리 벌어서 딴 거 해야겠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다 빼놓고는 저그 중에 그렇게 잘하는 저그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동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진짜 마본자 시절의 마재윤은 그때 당시 트렌드에서는 좀 충격이었죠, 사실. 네, 그 저그가 어려웠던 시절이기도 했잖아요. 네, 맞춰간다라는 개념 그리고 3해처리 운영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도입을 해서 이렇게 막 그 시대의 강자들을 이기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잘하기는 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네, 동일한 능력치로 봤을 때 게이머 능력치로 봤을 때 지금의 이재동이 한 5배는 잘하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조작 사건이라는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게임 실력은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쁜 짓을 한 사람이니까. 네. 그거 어떻게 살았든 간에. LOL과 스타2를 제외하고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게임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원래 이제 LOL 아니면 스타2였는데 지금은 스타2만 하니까. LOL은 방송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네, 뭐 그것도 그렇고요. 일단은 한 번에 두 가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쉽지 않죠. 거기다가 해설이라는 전문 영역에서는 참 그 둘을 다 만족시키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되게 좀 힘들고 이미 이제 스타2 같은 경우는 2년 먼저 시작을 했고 2010년도에 이제 공TV에서 시작을 했고 거기서 그때부터 활동하던 해설자들이 지금 되게 잘하거든요. 그쵸, 안준영 해설 네. 초반에는 사실은 그 욕을 많이 먹었다가 이제는 뭐 인정을 엄청 받고 있고 준영이 군대 갈 때 군대 안 가. 그 개인적으로는 친하지 않아서 뭐 전혀 그러니까 군대 갈 때 됐네요, 준영이. 그건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완전 전환이 이번이 첫 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따라잡아야 되겠다라는 부담이. 생각이 좀 있어서 부담이 있죠. 부담이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나도 스타2만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스타2가 쉬운 게임이 아니라서 네. 저는 사실 LOL보다 스타2가 훨씬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 스타2 때문에 LOL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무슨 형이에요? 그러면 이 쌈님이 홀스 형보다 형이 싫어하니 홀스 형한테 홀스야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주시죠. 한번 해주시죠. 아니요. 한번 주세요. 저희 대리만족이라고. 네. 느껴보고 싶습니다, 형님. 아 진짜 근데 안 돼요. 한번 해주세요. 이러면 이렇게 깔면 자연스럽게 나와. 홀스야. 나라 돼야지. 스타2가
지금은 전념하고 있고 스타트가 네. 훨씬 더 어렵다. 예, 스타2가 저한테는 그래요. 저한테 제 개인적인 시선으로는 뭐 그러니까 스타2가 되게 어려운 게임이라 이게 동준이든 승관이 형이든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완벽주의자 어. 그런 좀 그쪽과라 완성을 시키는 일은 네.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되게 그걸 인생이 되게 끝까지 피곤하게 사는 집중하니까. 스타일들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장가를 못 갔죠. 아, 그 완벽한 여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는 사실 아니기는 한데 네. 그 좀 이렇게 너무 과몰입하는 게 있어요. 아, 한 뭔가에 번에 두 가지를 못 해요. 예를 들어 일 아니면은 이제 연애.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또 연애를 못 해요. 연애를 저희랑 하다 보면 일을 비슷하네요 또 승관이 일과 형도. 사랑, 예. 사랑과 일. 저희도 일과 사랑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도 잘 안 돼서. 그러면 골치 아픈 거죠,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골치가 아픕니다. 두통이 지끈지끈해요. 근데 일이라도 일단 좀 제대로 해놓고 그다음에 사랑을 찾기로. 제가 일단 그런 마인드였어요. 네. 일을 좀 잘 해보자라는. 그리고 이제는 마흔이 되셨으니까 조금씩 이제는 그렇죠. 뭔가 이제 그래죠. 혼자 지내기 막 외로워지고 이러는 시점이 다가올 것 같아서. 이상형은 혹시 이상형이요? 이상형은 좀 그런 게 딱히 정해놓은 게 없어요. 제가 제일 까다로운 스타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 예를 들어 뭐 굉장히 글래머러스한 여성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거기에 맞는 여성을 찾으면 되는 건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딱 꽂히는 여자를 네. 찾는. 네. 진짜 아 저랑 비슷하시네요. 제일 짠난 스타일이죠. 40까지 아마 같이 갈 것 같은데 그 하나도 키도 비슷하고 10년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 10년 남았습니다. 예 노하우를 제가 이렇게 또 마음 편하겠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주변에서도 소개를 시켜주려고 해도 제일 어려운 주문이고 나는 뭐 네. 딱히 없고 다 좋아. 네 좋은 여자가 좋고 뭐. 예 좋은 여자가 좋고 뭐 그런 사람이라 사장님 저는 명확합니다. 여자면 좋습니다. 여자 소개받는 여자의 마음도 좀 이해를 해줘야지. 자기 생각만해. 이적이다. 옛날에 이제 동서랑 TPG 할 때 이제 술을 한번 같이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동서가 좀 약간 주사가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지금 많이 고쳤는지 네, 모르겠어요. 지금은 주사 주사가 뭔데요? 없어요. 아니 주사가 이제 좀 힘쓰는 주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술 먹다가 너무 지쳐서 집에 연대 앞이었었는데 연대 앞에서 TPG 여자 PD 김윤주 PD라고 그 PD랑 저랑 작가도 있었나 여자 작가의 하나랑 그다음에 동수랑 이렇게 술을 먹었는데 이제 술을 더 먹자고 힘을 썼어요? 씨름을 했나? 여자 아니야 들고? 난 집에 가야 된다. 형 집에 갈게 이러니까 안 된다면서 저를 이렇게 번쩍 들어서 뚜벅뚜벅 길거리에서 저를 이렇게 번쩍 들면 저는 들리거든요. 예, 힘이 키가 좋아요. 거기다가 힘이 좋아가지고 몸도 좋아요. 번쩍 들어가지고 저를 제가 발로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거 있잖아요. 발버둥 치고 있는데 저를 번쩍 들어 가지고 가더라고요. 가지고 2차에 앉혀놨군요. 그때 이후로 동서랑 술 안 먹었어요. 형 2차 가야죠. 나 갈게. 그러니까 어딜 가? 어딜 가? 흑화. 앉으세요. 드세요. 동생 그렇습니다. 알았어. 넌 여기서 끝. 근데 형, 저 요새는 술도 잘 안 먹어요. 아, 예,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여러분 철 들었네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의 여자. 이상형을 여자. 저의 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짝이 어떤 짝? 그러니까 뭐 이상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여자면 됩니다. 오세요. 무섭다. 되게 무섭다. 무섭다고. 오세요. 변태 같아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그러니까 어디로 느낌이 좋지가 않아. 음지하고. 자 이렇게 해서 뭐 시간 이제 대충 다 질문도 다 끝났습니다. 네. 이승원 해설. 2013년 목표 이런 거 좀 개인적으로 듣고 싶어요. 2013년에는 좀 이 스타크래프트 2 해설을 좀 잘하는 게 제 목표고요. 일단은 그게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장가도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걸 많이 좀 하고 싶어요. 새로운 거? 예, 뭐 방송을 이제 온게임넷에서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뭐 하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뭐 딱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뭐 개인적으로 하는 뭐 개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면 스포티비는 몽게임넷 소속이신 거예요 지금? 저는 온게임넷 소속이죠. 아 그러면 스포티비 어떤 관계예요? 스포티비랑 몽게임넷은?
그 관계는 저도 잘 몰라요. 저는 그 스포티비가 일단 만들어졌다는 것만 알고, 예, 온게임넷과 어떤 그냥 파트너일 뿐이겠죠. 아무래도 온게임넷이 스포티비를 만든 게 아니니까, 예, 그냥 파트너 관계로 좀 알고. MBC 게임과 뭐 게임넷과 게임넷. 관계 뭐 그런 비슷하겠죠. 네. 네, 그럼 협력하는 방송사. 네, 같은 컨텐츠를 공유하는 방송사 정도. 예. 협력까지는 많을 수도 있고요. 공유하니까. 나이스 게임 팀 온게임넷이랑 비슷한. 그거랑 다르죠. 나이스 게임넷 사랑합니다. 함께 가주세요. 원PD님, 유PD님 뭐야? 아시죠? 뭐라는? 충성을 맹세합니다. 아시죠? 제 마음 다 아실 거예요. 네. 딱히 말하지 않아요. 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2013년은 또 스타2로 예, 승원자가 또 스타2에서도 스타2 팬들에게도 또 이승원 해설이 프로리그에 다시 복귀를 하면서 스타1 유저들도 많이 스타2로 그러니까 스타1 유저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타2 승원자를 믿고 보는 스타2. 그렇죠. 그런 게 됐으면 저기 그 최고의 2003년이 이승원 해설에 진짜 뭐 결혼도 하시고 네. 개인적인 사업도 성공하시고 해설자로서도 최고애가 되는 그런 애가 되기를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는. 능력이 돼요 보니까 다 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깜빡하고 안 했어요. 저희 그 스튜디오까지 걸어서 10분 만에 오셨다고. 네. 혹시 집 내놓고 이사 가실 생각? 제 사장님 집 구하고 계시거든요. 생각을 했는데 네. 비싸죠 여기. 네, 많이 비싸졌어요. 싸게 들어오셨다고. 저 들어올 땐 싸게 들어왔지만 뭐 나갈 땐 아니란다겠죠. 저는 뭐 네. 이사 오기가 만만치가 않네요.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저기 이쪽 대림역 쪽은 싸요. 중국 사람들 많이 살아서. 아 근데 외모가 약간 위장으로 들어가서 위장에서 중국인인 척. 아 중국인인 척. 그렇습니다. 아무튼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저희도요. 감사합니다. 출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제 태영 형이 그만 우셨으면 하는 바람이. 이제 태영 형이 울지 않을 수 있도록 스타2를 열심히 발전시켜서 태영 형도 이제 일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 네. 예. 스타리그 이제 곧 시작할 거니까요. 예, 시작할 거예요. 네, 예. 스타리그 곧 시작할 거니까 뭐 태영님도 뭐 네.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해설계 아무무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해설계하고 하도 울어서. 그 아무무가 울잖아요. 그래서 해무무. 붕 쓰지 마라 철민이 형. 태영 형한테 발목 잡기. 붕 쓰지 마라 막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뭐 태영 형은 어차피 방송 안 볼 거니까 막 이렇게 싸놓고 도망가요. 아무튼 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내년이 최고의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키는 캠프 여기서 그냥 넘기나요? 아 이거는 랩 랩 배틀. 뭔가 남아있군요. 온 게임 넷의 MC 용준. MBC 게임의 이거 엔딩 나만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아니 다른 건가요? 좋은 것 같은데. 랩 배틀 영상. 이거 보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키는 캠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골리앗 탱크에다가 벌초만 추가해가지고 주사병도 잡아놓고 확장 깨고 뒤로 쭉 빠지고 그 다음에 골리앗 모아갖고 캐리어랑 싸우고 그 다음에 자신 확장 한 군데 더 늘리고 이놈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팀의 체력을 책임진다. 인간 성기사 뿌뿌뿡. 막대기 이러고 지금 막대기 앞바닥이 많이 비겨 막대기 앞바닥 깨졌죠. 저걸리게 합니다. 저걸리를 끝내야 돼요. 신원선이 기회를 주관합니다. 박정주. 저 뒷발로 뽑으려고 얼마나 많이 못해지겠습니까? 하지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어요. 다 죽었어요. 정말 하지만 저번에 진주kam가 기회를 약간 있었고 자 밑에도 저번에 있던 방어에 안 보이는 이정 선수 자 탱크 지나요. 탱크 지나였고 탱크 돌격 지나기면 안전 안 했고 자 이만 선수 탱크 자 물론 동원을 부르면 동원한다. 탱크 일부러 지지면 됐고 일부러 동동동동
본격적으로 강제를 못 치고 동원하고 있거든요.